중구난구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히든카드가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고 다가오는 20년에 중남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태어나서 자란 남구는 1992년에 25만 명이던 인구가 올해는 2월에 결국 1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2%를 넘어서서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중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92년 13만 명이던 인구가 불과 20년 만에 7만 5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구 곳곳에 대형 택지 개발을 하고 혁신 도시를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중구와 남구는 철저하게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 잘 있는 시청마저도 어제 달석으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우리 중구 주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대구 유통계의 상징이었던 동아백화점이 내년 2월에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고 돈이 떠나가고 초저녁만 되면 썰렁해지는 이것이 바로 대구 도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예산을 따오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리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와 남구에서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총선에서 그 이후부터 내리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모두 다릅니다. 4년마다 국회의원이 바뀌었고 남구는 16대부터 재선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유권자의 민심이 반영된 공천보다는 내려꽂기식의 전략 공천이 횡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실력 있고 젊고 참신한 인물을 주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앞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넓은 잔디밭이 다름 아닌 미군부대 캠프워커의 골프장입니다. 캠프워커, 캠프헬리, 그리고 캠프 조지까지 합하면 이 세 곳의 미군부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고 남구 전체 면적의 6%가 넘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최고급 주거단지로 각광을 받던 대명동, 이천동, 봉덕동이 낙후되고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저는 미군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담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개발이 억제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대구 도심의 3차 순환선조차도 부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수십 년째 완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덕 3동 캠프워커 동편에는 수십 년째 비행기 한 대 뜨고 내리지 않는 활주로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 중에 도심 한가운데에 그것도 하나의 구간에 세 곳의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곳은 오로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도 서울의 거대한 용산기지도 평택으로 이전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부산의 하이리아 부대가 나간 5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2014년도에 부산 시민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필리핀의 크라크 공군기지는 경제특구로 개발이 됐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아메리칸 빌리지로 재탄생했습니다.
동구를 보시면 우리 대구 동구에 있는 K2 공군기지 면적은 660만 제곱미터, 200만 평쯤이 됩니다. 통합신공항으로 이전을 하면 그 후적지에 동촌에다가 세계적인 수변도시, 첨단 신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같은 동구에 이미 10년 전에 건설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215만 제곱미터, 60만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천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등 경제자유구역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도 미군 부대를 세 곳이나 품고 있는 우리 남구 주민들은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모든 불평과 불이익을 평생도록 참고 견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지역은 이미 뛰어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도 주장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100만 제곱미터 면적의 남구 미군 부대를 세 곳을 통합해서 K2 후적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주의 사드 기지나 또는 경북의 통합신공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K2의 공군기지 이전과 신공항 입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바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대 내거리하고 앞산 내거리에도 30층짜리 대형 빌딩이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하고 그 후적지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이 도심 속의 허파,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비롯해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첨단 산업을 담을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구 주민 여러분, 도심 상권 쇠락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남산동, 대봉동 등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주거단지로서의 매력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역에서 국채보상로까지 향촌동과 동성로의 상권은 점점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동성로는 과거에 서울 명동 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상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 1호 야시장이었던 도깨비 야시장이 문을 닫았고 동아백화점도 곧 문을 닫습니다. 동성로 일가 도시정비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몇 년째 표류하고 있고 상가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고 점점 슬럼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조차 중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앙로 일대부터 현재 시청이 있는 동인동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면적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문화공연시설, 관광시설, 그리고 광장과 소공원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서울의 용산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중심 상업지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구역에도 하루빨리 고속철도가 정차를 해야 됩니다. 2021년이면 서대구역이 문을 엽니다. 저는 현재 편도 기준으로 하루에 130회 정도 운행하는 이 고속열차를 동대구역과 대구역 그리고 서대구역에 적절한 비율로 분산해서 정차하도록 해서 도심의 상권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남구 애국시민 여러분, 자신들이 최고의 도덕이고 양심이라면서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핵으로 내몰고 간 진보 세력들을 보십시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 조국 사태로 우리는 그들의 민낯을 봤습니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청와대의 주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진보 진영 586 세대들의 도덕성이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대선에서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를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 비효율의 극치였다라고 자평하는 20대 국회가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공수처, 선거법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부터 황교안 대표님까지 쇄신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삭발과 목숨을 건 단식으로 쇄신의 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쇄신의 활용점정은 바로 4.15 총선의 압승을 위한 공천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원과 재정경제부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서 42살에 차관복급인 1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임기 3년 동안 달성의 테크노폴리스, 수성의료지구, 그리고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대구와 경북의 산지에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이제 제 나이 48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실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 한 몸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도심 중구와 남구가 7, 80년대의 번영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그려줄 중남구의 히든카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남구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에 선거운동을 대신해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팀 발대식을 다녀왔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점은 정치 행사에 그 흔한 내빈 소개나 축사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30, 40대 청년들과 워킹맘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 세대 교체가 아니라 노년층과青년층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의 화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이고 이런 정치야말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생활정치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는 진정한 민주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